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2일이 시작되죠. 국회는 100일간만 정기국회로 일을 해요. 나머지는 다 임시국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는 9월 1일만 정기국회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정기국회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00일간만 정기국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회가 이제 정기국회인데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정기국회가 개원을 하면 9월 달에는 어떤 쌓여있던 현안들이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10월 달에는 사실상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기국회죠.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9월 달에 열리는 이유는 내년에 쓸 예산 심사를 예결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2월 9일까지 국회에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깎을 것 예산을 날리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 같이 민주당의 3대 개혁법. 민주당이 이제 9월 25일까지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겠다.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9월 25일까지 완수하겠다. 거기에 사법개혁, 언론개혁도 어느 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현재 얘기해서 국힘당과 이제 강대강으로 붙을 예정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가장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지금 턱없이 김건희라는 요괴가 벌려놓은 범죄만 해도 수사하다가 생긴 범죄가 더 많아요. 뭐 김예성 씨 사건이나 이배용 금 거북이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김건희 특검에 있지도 않은 사건들이 계속 불어났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3대 특검의 어떤 특검보와 수사 인력 그리고 공무원 파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 기간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3대 특검 개정안 이것도 이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다음에 권난동의 체포 동의안 가결 문제. 권난동 체포 동의안은 9월 10일 정도 표결을 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왜 9월 10일로 잡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난동이는 그러니까 1일 내일 오전까지 체포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 본회의가 언제냐면 9일이에요. 그래서 9일날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은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돼요. 9월 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쪽에서는 뭐 송원석이 얘기할지 장동혁이가 얘기할지 둘 다 현직이니까 그때 이제 국힘당의 대표 연설보다는 이제 권난동의 체포동의안의 가결 이게 더 아마 주목을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감사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뭐 우원식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국힘당이 아니다 상복을 차라리 입겠다 이 지랄 떨었는데 국힘당 입장에서는 상복 맞죠? 지금 줄초상 나고 있으니까 초상집 맞죠? 국힘당은 지금 초상집 맞아요. 지금 앞으로 권난동 시작으로 국힘당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맞아요. 먼저 국힘당은 9월 정기국회가 자기네들이 초상 날 것을 이미 예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대 개혁안, 검찰, 언론, 사법, 그 다음에 3대 특검법을 두고 국힘당은 또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중요한 얘기는요, 국힘당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3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막을 힘도 없고요. 예산도요,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석수가 깡패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정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집권 1년 차부터 지금 민주당 순수 의원만 166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공석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순수 의석만 166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은 아무리 난리 발광을 펴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그러면 9월 25일까지 검찰개혁법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좀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취재를 많이 했어요. 이견이 분명히 있대요. 이견이 분명히 있고, 이쪽 취재를 해보면 이쪽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쪽 취재를 하면 저쪽 일리가 있어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 중대범죄수사처를 행안위 밑에 놓는 것이 마치 개혁적이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법무부 밑에 놓자고 하는 걸 반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중대범죄수사처를 당연히 행안위에 놓는 게 아무래도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한 정상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사실 더 걱정은 이 경찰에 비대해진 이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래요. 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처를 진짜로 행안위에 놓던, 중대범죄수사처를 법무부에 놓던, 사실 여러분들은 나나 솔직히 알잖아요. 정권 뺏기면 다 똑같아져요. 아니, 냉정하게. 그쵸? 정권 뺏기면 오히려 행안위에 놓던 법무부에 놓던 똑같은 권력의 신여가 될 거 뻔하죠. 제가 오늘 심각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정권 뺏기면 중대범죄수사처가 법무부에 있든 경찰청에 밑에 행안위에 있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 임명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하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좀 얘기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길래, 나는 지금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중대범죄수사처가 법무부에 있든 행안위에 있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제 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잡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권력을 잡으면 행안위 밑에 있든 법무부 밑에 있든 사실 아무 상관은 없어요. 이번 개혁의 방점은 제 소신을 얘기했어요. 이번 개혁의 방점은 만에 하나 우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 제어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응? 우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응? 어디에다가 놓느냐는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어떻게 했냐면, 중대범죄수사처는 사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6개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처라고 하면서 거기서 검사들이 글로도 갈 수 있고 어떤 수사관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 특수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개혁안에 제 의견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국회의 견제 기능을 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가 잊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행안위 밑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 밑에 놓을 것이냐 중대범죄 6대 수사를 그 다음에 저는 보안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안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돼요. 다만 지금같이 보안수사 요구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때 왜 그러면 얘네들은 공소를 유지해야 되잖아. 현행대로 현행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 검찰에 직접 수사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얘네는 공소청이에요. 근데 수사가 되게 부실해. 이거 갖고 어떻게 이거 부실한 수사 갖고 기소해달래. 근데 이거 갖고 자기네가 볼 때는 너무 증거도 형편없고 그럴 경우에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같이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직접 수사는 하면 안 되고. 응? 기존에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딱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이나 박은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 법무부 감찰국장도 검사고 법무부가 검사들로 지금 장악돼 있다 보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시키면 뭐합니까? 정권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정권 뺏기면요 쟤네들 법무부 다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행안위에 놓던 법무부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시킨다? 오케이. 그럼 정권 뺏기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저는 가장 중요한 개혁은요.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정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권력을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가장 개혁의 검찰의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만에 하나 진짜 어쩌다가 몇십 년 만에 권력을 뺏겼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개혁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계속 민주당이 권력 잡았을 때는 검찰 지금같이 그냥 공소청 기소청을에다 놓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법무부에 놓든 행안부에 놓든 저는 큰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처가 기존에 있던 검찰의 6대 범죄를 수사하잖아. 중요한 사건들 마약, 선거, 그 다음에 경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결국은 인지수사를 한단 말이야. 특수부가 했던 사건들을 여기서 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국회에서 인지수사나 사실상 특수부의 수사 개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응? 지네끼리 인지수사나 특수부의 어떤 수사를 할 때 반드시 법사위에 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행여 우리가 권력을 뺏겼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을 거는 저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저는 민주당 우리가 여러분들 20년, 30년, 50년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좋지만 만에 하나 뺏길 때 저는 그걸 대비해야 되는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는 사실 그냥 검찰의 수사권만 없게끔 만들면 저는 사실 검찰은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행자부 장관도 윤호중,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인데 쟤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응?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방점은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작살내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도 저들이 함부로 검찰권,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그런 견제장치를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나누기만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국회가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 개시, 중대범죄수사처의 수사 개시 또는 인지수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에 국회에 보고를 하게끔 해놓으면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기획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저는 검찰개혁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검찰은 뭐 2차 수사권을 정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검찰에게 송치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검찰에 무슨 보안 수사도 아니고 2차 수사권을 줘야 된다. 그 자체가 이건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그냥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보안 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는 앞으로 걔네들은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소거리다. 그래서 검찰에 넘겼어요. 기소해달라고. 근데 검사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너무 증거가 너무 허접하다. 그래서 조금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주면 자기네들은 공소를 유지하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공소를 유지해야 되잖아. 재판은 이제 검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수사 갖고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보안 수사 요구는 들어오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저는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신 시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 두는 것은 개혁파고, 반대파고, 행안위에 두는 것이 뭐 개혁파고 이런 논리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그 중대범죄수사처를 행안위에 놓자고 하는 게 마치 개혁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고 법무부 밑에 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반개혁 세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어디에 놓을 건 같고 우리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결정사항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회유당한 게 아니에요. 역시 총수님도 누구한테 회유당하셨군요. 제가 누구한테 회유당할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검찰은 절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검찰은 절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행안위냐 법사위냐 이거는 거의 행안위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려가고 있고 절대 검찰의 재수사 요구권, 직접 수사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회유를 당할 사람이면 구독자 한 150만 됐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 회유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같아요. 진짜로. 제가 누구한테 이 사안을 오늘 취재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의 생각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자꾸 토론을 많이 하고 공론화를 하고 왜 계속 이거는 개혁이고 이건 반개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대통령실은 그만큼 공론화 시키자라는 거예요. 공론화 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검찰 개혁 우리가 정권 20년 30년 잡으면요 검찰 쪽도 못 써요. 오히려 민주당한테 잘 보이려고 오히려 사실 나쁜 말로 검찰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조질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게 검찰을 이용해서 상대판 조지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검찰의 칼날, 경찰의 칼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진짜 개혁이 20년이고 30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정권을 뺏겼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장치를 만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쵸. 법무부, 그러니까 저도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중대범죄수사처를 저는 행안위에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아무래도 권력은 찢어놔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법무부를 행안위에다가,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처를 행안위에다가 놓는 게 만약에 법무부에다가 놓을 경우에는 공소도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수사도 법무부에서 지휘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론자들이 제가 설득이 아니라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 권력 뺏기면요 행안위에 놓던 법무부에 놓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지금 마치 법무부에 놓으면 반개혁이고 행안위에 놓으면 개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뺏기면 오히려 행자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처를 동원해서 더 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아니 이건 중요한 게 행안위에 놓으면 개혁이고 법무부에 놓으면 반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경찰이 그 국가수사본부, 중대수사본부 진짜 이 통제받지 않는 이 경찰 이거 정권 바뀌면 행안위 장관 저쪽에서 임명할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오히려 어디에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회가. 응?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찢어놓으면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같은 새끼가 권력을 잡으면 그게 행안위에 있든 법무부에 있든 중대범죄수사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저는 일단은 절대 권력을 뺏기면 안 된다. 그렇죠. 국회가 어느 정도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기존에 있던 특수부 애들이 수사했던 걸 중대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면 인지수사를 하고 특수부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법사위원회나 이런 수사 개시 전에 왜 그러냐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이 새끼들이 매번 이런 얘기를 하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쵸? 얘네들의 특징이 거예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특수사건이나 인지사건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보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기소할 수 없도록 제 말 맞죠?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인지수사나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기소할 수 없도록 저는 그렇게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죠? 그러면 뭐 행안위에 놓던 법률 이게 진짜 여러분들 냉정하게 좀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행안위에 놓던 법무부에 놓던 통제가 되잖아. 근데 권력 뺏기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눈물 나거든. 나는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지수사 또는 기획수사를 할 때 반드시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 있잖아. 별건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픈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수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요. 진짜 공수처도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땐 공수처 괜찮죠.
진짜 나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수처 통과시켰지만 공수처 수사 검사들 늘려주고 공수처 인력 늘려줘갖고 공수처가 비대해지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수사기관의 권력 구조의 개혁이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딴 거 없고 검찰은 무조건 수사권을 영원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들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중수청이나 공수처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중수처랑 중대범죄수사처랑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를 국회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권력 잡고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공수처 이용해서 진짜 민주당 다 국회의원 잡을 나중에 그런 견제 장치를 좀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라서 산하 어떤 수사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 다음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일단.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처는 행안위에 넣고 검찰의 2차 수사권은 저는 사실 절대 주면 안 되고 모든 사건을 어떤 송부시키는 것도 절대 반대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같은 보안 수사 요구권은 남겨놓는 건 그렇죠. 지네가 수사를 못하니까 너무 허접한 사건이거나 부실한 사건일 수 있으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 지금 같은 형태로 그 정도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김용민 의원님의 법안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라도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일치됐어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게 꼼짝 못했잖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문재인 정권 때는 답답한 소리 저렇게 검찰에 꼼짝 못할 때 123석이었다고. 응?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에 123석이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갈 때 검찰이 덤빈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모든 입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3달 됐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2017, 2018, 2019, 2020년 집권 4년 차 때 민주당이 다수당을 대는 바람에 검찰 개혁은 미완에 그쳤죠. 그래서 6대 범죄를 남겨놓고 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거죠. 지금은 그 당시의 상황과 달라요. 검찰이 덤비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얘기 좀 할게요. 이 특별재판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9월 4일날 뭐 법사위에다가 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봤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회의적이에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수박이 아니라 늦었어요. 특별재판부가. 이게 9월 4일날 법사위에 상정은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단 타이밍이 늦었어요. 제가 그 3대 특검 통과시킬 때 이게 특별재판부까지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3분의 1 정도 특검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특별재판부를 통과를 시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타이밍을 놓쳤어요. 언제 타이밍을 놓쳤냐면 지규현이 룸사롱 사건 터졌을 때 사실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원래는 3대 특검 통과시킬 때 제2의 반민특위 같이 특별재판부를 같이 설치를 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었고, 두 번째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지규현이 같은 룸사롱 사건이 벌어지고 윤석열이를 탈옥시켰을 때 민주당에서 그때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상인데, 그래도 민주당이 9월 4일날 법사위 상정을 해서 어떤 묘수가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특별재판부라는 게 이게 좀 봤더니 이게 제가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냐면 이거더라고. 이거 봐봐요. 1심을 3개월로 해요. 응? 판사 후보 추천 누가 하나 봐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회를 만들고 이거는 국회, 법원, 변협 3인씩을 추천을 했네요. 재판의 절차, 판사 개별 의견 표시, 녹화, 이건 다 좋다 이거예요. 1심 서울중앙지검 항소심 고등법원 구성을 보세요. 구성. 판사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대요. 판사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회의적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뭐가 충돌이 되냐면 지금 1심, 2심을 3개월로 못 박았잖아요. 그쵸? 특히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로 정한 내란특검법이랑 충돌해요. 내란특검법에는 6개월 이내 선고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내란특검법에는 1심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충돌이 나요. 그럼 뭐 특별재판부니까 어떻게 법을 뭐 바꾸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특별재판부가 굉장히 우리에겐 필요하죠. 이 사건을. 저는 특별재판부보다 지금 특검이 조이대랑 지기현을 수사를 하면 저는 다 말끔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조이대의 어떤 그 대선 개입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조이대의 판사 아니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응? 그렇잖아. 공수처가 조이대 잡아다가 너 이거 무슨 대법원장이 너 대선 개입했냐, 다 고소고발 돼 있잖아요. 고소고발 돼 있으니까 저는 공수처가 나서서 조이대의 대선 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지규현의 룸사롱 분명히 이거 사건인데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빨리 안 하니까 공수처가 문제인 거예요. 응? 저번에 오동훈이 데려다가 얘기하니까 저희는 지금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저에게 자료를 아직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안 줬다고요? 그럼 법원행정처장 나와보세요. 천대엽이 나와서 저희는 지금 사건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떠밀어. 공수처는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안 준다. 지규현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의 사건을 지켜보느라고 지규현 사건을 지금 정리를 안 한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공수처를 조져서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조이되는 내란 사범이에요. 대선에 개입한 윤석열 내란과 함께 제2의 사법 쿠데타 내란 사범이에요. 내가 보면. 응? 여러분들 아시겠죠? 얼마 전에 공수처장이랑 법원행정처랑 서로 핑퐁 게임 했잖아. 이쪽에서 안 넘긴다. 이쪽에서 안 넘긴다. 조이대는 제가 보면 사법 쿠데타예요.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응?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불붙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9월 4일 법사위에 상정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저대로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절차대로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 그러면 대법원장 조이대가 판사 구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원에서 추천을 봐봐요. 국회에서 추천하고 법원에서 추천하고 변협에서 추천하면 법원에서 지네가 추천을 해. 대법원장이 임명할 거 아니야. 내가 이거예요. 법원에서 추천을 한 애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응? 이게 무슨 의미야? 오히려 저렇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놓고 조이대 라인이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들어가갖고 판결해갖고 잘못되면 끽소리도 못하지. 응? 그래서 저는 일단 공수처나 민주당이나 우리 빨리 조이대 그리고 지기현 사건 빨리 수사하라고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9월 4일날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 압박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빠루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9년 얘기입니다. 나빠루 이 나빠루 사건은 그러니까 국회가 싸움하지 말라고 국회 어떤 그 선진화법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근데 나빠루가 이때 왜 빠루를 들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 그러니까 2019년대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이 이제 선거철이었잖아요. 그때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몰아붙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공수처 설치를 그 당시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 다음에 그 안철수당 뭐 아류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도 이쪽에서 공수처 통과하는데 응원을 했거든요. 그때 사건이에요. 1심만 6년째예요. 근데 이 사건을 9월 15일 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심 공판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재판을 열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날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9월 15일 날 이 1심 나빠루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공판을 열고 이제 9월 15일 날 선고는 며칠로 잡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심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좀 지켜봐야 되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여러분들 먼저 기소를 했죠. 뭘로 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정리된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빠루 남편 김재호.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이 도덕년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특검이 김건희를 기소한 세 가지 사안이에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한번 읽어보시고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여러분들 발견된 사건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서희건설 및 이배용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수사 중에 갑자기 내가 줬다. 응? 이배용 거북이 줬다. 거북이 걸렸죠. 매관매직 청탕 금품수수 의혹 이게 수사 중에 드러난 사건. 그것도 아직 덜 드러난 사건이 더 많죠. 김건희 여사 일가 집안에 김예성 씨 184억 원 대가성 투자 이게 뇌물죄가 이제 나중에 적용이 되겠죠.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등 정치 유착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뭐 이런 이전 의혹 다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 세 가지로 1차 기소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차 기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탁성 뇌물로 하겠죠. 김건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1차 기소나 2차 기소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주장하지만 김건희는 3차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3차 기소 특검이 3차, 2차, 3차도 한다고 하거든요. 김건희의 진짜 3차 기소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이냐? 그건 내란 특검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는 내란의 핵심 주동자입니다. 최종 보스예요. 김건희는 내란의 핵심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와 공범으로 저는 김건희는 잡아야 되고, 두 번째 마약 사건의 배우는 저는 김건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배우도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차 2차 어떤 이런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두 번째는 이제 서희건설 이배용 뭐 서희건설의 이봉관 그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배용 이런 거는 이제 뇌물죄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 발의 피해예요. 세 번째 특검들에서 최종적으로 김건희 기소는 제가 방금 열거드렸던 내란 수괴 마약 사건의 배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테러의 배후, 저는 이 사건이 핵심으로 떠올라야 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 김건희 사건 1차적으로 기소를 했지만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가면 나머지 1차 기소를 하면서 발견된 여러 가지 뭐 바세론 콘스탄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결국은 김건희는 이런 사건은 세 발의 피고, 세 번째 방금 제가 열게 되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사건이 여러분들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 법적 카르텔에 의해서 저는 막혔다라고 생각해요. 특검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계엄 국무회의 다음은 박성재, 조태열 이쪽으로 이제 특검의 방향은 이제 한덕수는 불구속 재판으로 넘겼죠. 기소로. 이제는 조태열, 그 다음에 박성재, 그 다음에 정진석 잡아야 됩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비서실, 대통령실 다 잡아야 되고, 여기에 김태효 놓치면 안 되죠. 정진석, 김태효는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내란 저는 공범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조태열, 박성재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수사의 성패는 검사 몇 명을 기소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가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한미 정상회담 하자마자 돌아오셨죠. 돌아오셔갖고 강릉 지금 가뭄 대책 오봉 저수지를 가셨어요. 보신 분들 있죠. 거기 가서 강릉시장과 개진태를 마구 어떤 대책이 있냐라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조지는 거 봤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강릉을 살리겠다고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대통령이구나. 아니 와, 천재명이 이걸 떠나서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강릉 저수지 앞에서 대기하는 거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저는 감동이었어요. 응? 진짜 대통령 방문하고 그 다음날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물 싣고 가갖고 진짜 야, 이게 대통령이구나. 이게 현장형 대통령이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당분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시는,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내치를 잘 다지면 돼요. 외교적상 중요한 가장 힘든 한미 정상회담을 넘었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 개혁은 민주당의 몫이에요. 개혁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몫이고, 대통령이 입법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전략적 분업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오자 라고 했더니 국힘당 장동혁이가 상복을 입고 가겠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오늘 장동혁이가 첫 인사를 했는데 정책위 의장에는 사선에 멸치를 했고요. 이번에 누구죠? 사무총장에 정희용을 했습니다. 정희용이가 누구냐면요,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 하던 놈이에요. 한마디로 윤석열 사수조였던 애가 지금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추경호 비서실장 하던 놈이 지금 국힘당의 사무총장이 되고, 멸치가 지금 정책위 의장에서 영남 사수에 올인을 한 거예요. 지금 인사를 보면 개원식에 어떤 상복이 있겠다. 사실 초상집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예견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정당이, 여러분들 보시면 국힘당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장동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관군이래요. 전환길은 의병이라고 합니다. 장동희가 우리는 관군이고 전환길은 의병이라서 정광훈과 우파 시민은 연대 대상이다.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국힘당은 왜군이고요. 외놈들 왜군이고, 전환길은 밀정이죠. 조선인 같은 일본 놈이죠. 왜군과 밀정이 합세를 한 거죠. 무슨 관군입니까? 관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았을 때 정부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무슨 권력을 잡았다고 관군입니까? 반란군이죠. 제 말 맞죠? 외놈 반역자 반란군들이에요. 관군은 권력을, 나라의 병사를 관군이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해도 관군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관군이에요. 우리가 관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군이고, 얘네들은 반란군이죠. 역적들이에요. 역적들. 전환길이 의병이래요. 정광훈 사랑교회 목사랑 연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힘당을 제가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환길이를 이번에 장동혁이가 당직을 주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한텐 땡큐지. 뭐 여의도 연구소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전환길이가 의병이기 때문에 지금 전환길이를 인사를 할 고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상복을 입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죠? 지네가 봐도 앞으로 줄초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국회 열자마자 9월 10일 날 지금 권난동이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 뻔하고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되니까. 그러면 권난동이 10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가갖고 영장 실질 심사 받아야 되죠. 응? 거기에 권난동만 있습니까? 양평 군수 출신이었던 김성교도 대기하고 있고, 또 건진법사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 있는 이철규, 그 다음에 조은희 뭐 다 있잖아요. 한 9명 정도 지금 얘네 거의 초상집이 확실합니다. 상복 입는 게 맞아요. 응? 권선동이가 여러분들 왜 그렇게 통일교랑, 권선동이는 내가 보면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권선동이가 돈 냄새도 잘 맡고, 권선동이가 여러분들 이 한학자 이 통일교의 총재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1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600억 가까이 도박을 했다는 소리가 파다했었어요. 근데 권선동이가 수사 자료를 통일교에게 흘려주면서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응? 2008년에서 2011년 불법 원정 도박 내용에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경찰 수사 내용과 곧 압수수색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친분을 트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던 거예요. 응? 지금 이런 거 보면요, 권선동이 말하는 게 너무 웃기죠. 절은 했다, 돈은 받지 않았다. 윤성호 본부장은 쇼핑백 2개를 받아갔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죠. 권선동이는 검사 출신이죠. 권선동이는 지입에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초상집이 맞습니다. 지네가 모셨던 주군 윤석열은 빤스 입고 들어 누워있죠. 지네가 소리 소문 없이 충성을 다하고 뇌물을 바쳤던 김요계는 지금 달빛을 벗삼아 견디겠다 개소리하고 앉아있죠. 아직도. 초상집 맞죠. 이런 거를 줄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갓집에 상주가 없어요. 지금 국힘당은 친윤계도 없습니다. 친한계도 없습니다. 친길계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당나라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길계가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대통령실이랑 국무회의 관련자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나빠루 다 이제 수사 대상이거든요. 박성재, 조태열, 어떤 전 국무위원, 그 다음에 나빠루, 그 다음에 그 추경호, 이런 애들 맞습니다. 초상집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진숙, 김영석 끝까지 지금 개기고 있죠. 일부러 개기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 자기가 끝까지 대항한 여전사 이미지를 계속 풍기게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헛소리 하려고 하니까 미리 간파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 들어오지 마, 못 들어오고 있죠. 김영석이 독립기념관을 지 사적 이용으로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들 다 뉴스에서 보셨죠. 얘네들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지금 직권 면직이라고 하거든요. 직권 면직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전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전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공공기관 운영법을 지금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 운영법. 그래서 전임 정부의 어떤 차관급 이상들은 임기 정권이 바뀌면 다 알아서 물러나게끔, 이런 소모적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윤석열이가
지금 계엄 탄핵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제일 개판이 뭐냐면 사실 경찰서장들이에요. 경찰서장들이 지금 가장 지금 남대문, 마포, 서대문 할 것 없이 전부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 당한 다음에 막 2월, 3월에 경찰서장들이 싹 바뀌었어요. 얘네들 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저번에 이상해 갖고 이 지금 남대문 경찰서장 김성훈 얘도 2월에 들어왔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빨리 경찰 인사,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3월에 거의 내란에 종사했던 애들이 지금 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총경으로 진급시키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2월 3일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단 안보수사부장 오승진 경무관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는 이임을 했고요. 오승진은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김봉신과 함께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해 지휘자였던 놈이고, 그 다음에 총경이 서장급이거든요. 총경 인사 대상자 중 김성웅, 지금 이런 자들이 신임 남대문 경찰서장, 지지환 신임 영등포 경찰서장, 백현석 신임 강남 경찰서장, 서재찬 신임 용산 경찰서장, 김한기 모두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돼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는 일은 가장 가담한 자예요.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인사를 2월, 3월에 했어요. 이거 빨리 지금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얘네들 지금 빨리 한 다음에 이거 빨리 날려야 돼요, 다. 지금 뭐죠? 그 한 명이 지금 헌재의 사건이 계류 중이래 갖고 지금 경찰청장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내란 공범들, 이것들이 지금 전부 경찰에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쵸? 알박기 했어요. 알박기 3월달에 했어요. 3월달 3월달에 알박기 인사했었어요. 국회 포위한 기동 단장을 국회 관할 경찰서장으로 내란범들에게 치안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란범들에게 치안을 맡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게 3월 7일자 발령이에요. 3월 7일. 3월 7일 날 총경. 얘네들이 다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윤석열 3월달에 전부 총경급 이상 인사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 새끼들 지금 속관해야지. 지금 경찰국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3월 7일 날 인사로 다 한 겁니다, 이게. 3월 7일 날. 이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잖아. 3월 7일 딱 보이시죠? 윤석열 탄핵 선고 한 달 전, 거의. 총경. 이거 보세요. 총경이 여러분들 저거거든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놈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이것들 다 속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내란 사범들에게 지금 치안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란 사범들에게 지금 치안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을 빨리 인사를 해야죠. 지금 경찰청장하고 빨리 다 바꿔버려야죠. 지금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아직도 그 내란 김봉식이가 아직도 지금 하고, 아니 김봉식이 아니라 그 누구죠? 박현수인가? 박현수가 지금 서울청장 아니에요? 이런 놈들 아직 남아있어요.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예요 아직도. 이거 보세요. 8월 8일 내란 특검 박형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예요 아직도. 빨리 이거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잊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잊고 있는 것들 제가 하나하나 좀 지금 경찰청장을 빨리 인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교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서울 경찰청장이랑 얘네들이 아직 그 헌재 누구죠? 경찰청장 걔는 헌재 탄핵 사건 아직 지금 심리가 안 열리고 있나? 다행히 내란 특검이 박현수를 수사를 하고 있어요. 쟤는 한덕수랑 3번 통화한 놈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 내부에 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들 속아내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4대문 안에 있는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서장 새끼들 전부 알박기 3월 7일 날 인사 났던 놈들이에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